안녕하십니까. 지정학과 비지정학, 지정학 아닌 것들에 대해 비교하는 기필산입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번영을 유지할까요? 아니요. 번영의 시기는 끝날 것입니다. 미국만 빼고요.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셰일 혁명을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석유는 셰일이라는 돌덩어리에 촉촉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셰일에서 석유가 흘러나와서 단단해서 암석에 막히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암석을 덮개암, 캡락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이 덮개암으로 고여있는 곳에서만 석유를 뽑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덮개암 밑에 고이는 석유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덮개암 밑에 석유를 통해서 현대 세계를 부흥시켰습니다. 자동차 타고 우주도 가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말이죠. 셰일이라는 스펀지 같은 돌덩어리에 정말로 많은 석유가 촉촉하게 스며들어 있었으나 아무도 이 촉촉한 돌멩이에 들어있는 놈을 지하에서 땅 위로 끌어올릴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해냈습니다. 이제 미국이 촉촉한 셰일 그 자체에서 석유를 뽑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셰일 오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덮개암의 석유보다도 더 많을까요? 양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일 것입니다. 비슷할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몇 배 더 많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하나의 사실만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석유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왜 하필 미국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셰일 오일은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미국입니까? 될 놈 되립니까? 그렇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온대지방이라는 축복받은 땅덩어리를 정말 기똥차게 홀라당 먹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시시피의 넓은 강 유역을 따라 수운을 발달시켜 운송비를 엄청나게 절약했죠. 서부를 개척했더니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나갈 수 있죠. 캐나다는 그냥 착한 친구고 멕시코는 미국의 완전 당해서 이후로 다시는 개길 생각도 못하고 여튼 둘 다 덤빌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초반만 해도 석유가 완전히 많지는 않구나, 나긴 나는데 조금밖에 없어서 수입은 좀 해야 되는구나 했더니 세상에 셰일 오일 매장량이 세계 2위라고요? 이제 그걸 뽑아먹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세계 1위의 나라 러시아나 세계 3위의 나라 중국과는 다르게 셰일 오일이 묻혀있는 땅 위에 적절한 인구 밀도와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그냥 시설만 건설하면 된다는데요. 셰일 오일 덕분에 미국은 더 이상 석유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석유가 풍족해져서 전 세계 매우 싼 값에 석유를 살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멋진 신세계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지정학 전략가 피터 자이안은 그의 책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그리고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에서 석유 수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미국은 해상 무역 루트를 보호하는 세계의 경찰과 같은 역할을 더 이상 하고 싶어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을 제외한 세계는 전쟁의 물결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정말로 평화로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네, 테러가 일어났네, 북한이 미사일을 쐈네 하는 뉴스만 허구한 날 듣고 살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뭐가 평화로운 시기냐 이런 얘기 하실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날까? 라는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은 확실히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이성적 낙관주의자의 맷 리들리,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의 스티븐 핑커든 왕년의 진화 심리학자들이 마치 대정치 전략가가 된 것 마냥 미래 전망을 들먹거리며 미래는 정말 살기 좋은 것이고 기나긴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스티븐 핑커가 했던 말 다시 해볼까요?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감소는 3가지 요인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국제무역의 활성화로 전쟁은 손해보는 장사가 되었다. 세 번째로 UN 등의 국제기구는 서로 간의 대화를 잘 주선하여 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었죠. 그 무시무시하게 두꺼운 책을 읽어보신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통계와 사례를 통해 매우 자세히 분석되어 매우 신빙성 있는 축에 속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터 자이안이라는 작자가 감히 신성한 민주주의, 국제무역, 국제기구의 평화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미국이 석유 때문에 무역을 끊고 전쟁을 일어나냐 이놈! 하면서 부들부들 하시는 분이 또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화의 트라이앵글, 더 롱피스에 대한 얘기는 정말로 신빙성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자이안의 이야기, 미국이 석유를 자급자족하면서 해상무역의 경찰 역할을 그만두고 세계는 석유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는 스토리 자체는 민주주의 국가끼리 전쟁을 하지 않는 성향이 발견된다는 사실, 국제무역이 전쟁보다 이득이라는 사실, 그리고 국제기구와 대화를 통해 전쟁을 예방한다는 사실, 즉 평화의 트라이앵글 이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짓거리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피터 자이안의 주장에 따라 저는 평화의 트라이앵글 중 두 축이 미국이 만들어낸 허상이며 미국의 의지 상실로 인해서 그 허상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란 민주주의와 국제무역입니다. 자이안은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참화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유럽의 국가들은 미국의 뉴햄프셔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개최한 회의에 참석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자기네들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역사에서 어느 나라나 전쟁에 이기면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미국은 놀랍게도 세계를 제국주의적으로 지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미국 무역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를 인하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전쟁 승리자는 오히려 관세 인상과 거점 점령으로 제국주의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미국은 두 번째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야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돈을 들여서 지구의 어떤 무역선이든 유럽이든 소련이든 일본이든 관계없이 막강한 해군력을 이용해 보호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해군이라는 게 군대라는 게 자기 나라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지 돈을 들여서 자기 나라 영해도 아닌 곳에서 자기 나라 것도 아닌 배를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미친 전략이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와 국제무역 두 축은 사실상 브레튼 우즈 체제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요? 아니잖아요. 브레튼 우즈 협정에 가입한 국가끼리 전쟁하지 않은 거잖아요. 국제무역이 전쟁보다 이득이라고요? 아니잖아요.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이 지랄할 거 뻔히 아니까 전쟁 안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석유 수입이 필요 없게 된 21세기 미국은 더 이상 모든 무역선으로의 보호를 천명하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롱피스의 두 축이 무너집니다. 그래요. 우리의 희망 유엔이 남아있죠. 근데 또 압니까? 미국이 세계에 대한 관심을 끊으면 유엔도 과연 남아있게 될지. 현재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당선되었는지는 우리가 지켜본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에 대한 과도한 역할을 축소시키고 싶어하는 신고립주의의 기조를 줄기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래도 미국인데 하시는 분들은 자이안의 주장을 접하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바로 피터 자이안의 주장 그 자체였으니까요. 자이안의 예언은 이제 막 시작된 듯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날까라는 저번 동영상에서 산불을 철저히 예방한 인위적 정책이 초대형 산불을 불러일으켰지 평화의 트라이앵글이 전쟁을 없애기보다는 막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측했습니다. 자이안과 저의 말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신고립주의는 실제로 평화의 트라이앵글을 박살내고 대규모 전쟁의 길로 20세기 인류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터 자이안의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쉘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를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